본격적으로 이명박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오늘은 이명박 다스 관련해서 다스 관계자의 집을 압수수색을 시작했어요. 이명박 수사 언제 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이명박이 포토라인에 쓸 날짜가 사실 며칠 안 남은 걸로 보여요. 막 마구잡이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압수수색은 자신들 리스크가 완벽하다고 느낄 때 하는 거예요, 검찰이. 어차피 급습 이런 개념으로 하는 압수수색이 아니고 다 예상된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자체가 주는 사회적 메시지는 우리 이제부터 제대로 수사 시작한다예요. 예.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단 말이에요. 이번 압수수색 건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요. 이게 10년 전 자료예요. 그리고 그 전직 관계자가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하나 제보가 있었고요. 이런 자료 있습니다. 압수수색 하세요. 제보해서 압수수색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법정에서 증거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에요. 이게 도망갈까 봐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법정에서 이거는 제대로 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판사한테 내놓기 위한 절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이제 그거 있잖아요. 감 잡았어 이거. 감 잡은 상태의 신호탄이라니까. 뭐 어쨌든 간에 압수수색은. 예, 그래서 제보를 했고 그러면 압수수색 들어가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압수수색 들어간 거예요. 아, 근데 10년 동안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것도 기회만 보고 있던 거죠. 일종의 보험 증서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한. 이제 그러면은 MB는 이제 박근혜 곁으로 가는 건가요? 5045.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교정시설이 너무 범털들만.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독방을 또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명박을 홍거방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홍거방에 넣고 싶다. 홍거방에 넣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박근혜하고 같이 넣으면 될 것 같다. 사람 그래도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 두 전직 대통령을. 정확한 재판을 위해서 좀 건강은 좀 지켜줘야 돼요. 양서류와 포유류는 좀 구분해서. 그래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가다놔야죠. 그래야지 그거 확실히 처벌이 되지. 박근혜는 조류 아니었어요? 조류와 설치류. 여러 가지 보도가 저는 이런 흐름을 봅니다. 제가 방송으로도 여러 번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무슨 이슈에 대해서 경찰, 검찰이 수사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박근혜도 사실은 언론들이 뚝이 터지면서 무너진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잘 뉴스를 한번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한 채널이나 이런 보도 채널을 다 보기 때문에 제목이라도 봐야 돼요. 보기 때문에 느끼는 게 이명박 다스에 대한 언론의 뚝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각 언론사들마다 거기에 단독을 붙이면서 막 내고 있어요. 지금 UAE 문제하고 네. 다스 문제가 터지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쪽 단독을 치고 나오잖아요. 그럼 한쪽에 또 단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5개에서 10개 사이의 대형 언론사들이 그 단독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명박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명박은 언론과의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보도 중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채널의 단독 한번 보겠습니다. MBN 이명박이 골프장, 항공권 모두 다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요거를 단독으로 냈습니다. 이것도 증거네. 그렇죠. 이명박이 실소유주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죠. 이건 두 가지예요. 실소유주 아니면 접대. 두 가지거든요. 접대. 아니 그렇잖아요. 남의 회사 법인카드를 쓰는 거는 접대 아니면 회사 관계자니까 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고 접대라고 우기면은 왜 접대를 받았느냐를 파고 들어가면 또 더 아파요. 그럼 대접이라고 하죠. 접대, 대접. 대접. 근데 뭐 아들 회사라서 이번 주에 부모님을 아니 아들이 소유주는 아니잖아요. 아들이 그중에 직원이었던 것 뿐인데. 그 당시에 직원. 근데 지금은 그룹사의 중국 지사들의 사장으로 돼 있고 회계 담당 책임자로 돼 있고 거의 실소유주가 됐거든요. 아들이. 그 다스의 총무차장 인터뷰를 보면은 이명박은 기독교인이잖아요. 네. 개신교인. 근데 예. 꼭 명절에 내려온다는 거야. 예. 총무차장 이런 사람들은 좀 쉬고 싶은데 차례도 지내야 되는데 이명박은 차례를 안 지내니까 골프 치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전에 대통령직에서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이 평창으로 이명박하고 이명박 부인이 평창으로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그 당시에도 헬리콥터를 타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헬기가 실어고 와가지고 딱 내려주면 전체 골프장을 전선에서 딱 치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퇴임 이후에도 누리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기무사의 테니스장도 들락날락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네. 자, 그게 MBN의 단독인데요. 이 정도면 약하죠. 약해? 다음에 JTBC의 단독입니다.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이라고 있죠.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이 사람이
다스의 최대 주주였어. 예, 최대 주주였어요. 이건 낙검수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상속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부인이. 근데 이게 정말 이례적으로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는 거예요. 물납으로 했죠. 예. 지금 그게 주식 찾기 운동과 그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그때 당시에 다스 상속세 문건을 JTBC가 입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김경률 회계사의 말입니다. 권영미 씨가 아닌 사람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김재정의 부인 이름이 권영미예요. 권영미 씨가 아닌 사람이면서 다스에 지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거다. 내가 어떤 회사에 이 회사 그 40% 대주주예요. 이 회사는 연간 매출이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회사예요. 그 회사의 지분을 40%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를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현금을 대출을 받아서 내는 방법도 있고 내 재산을 팔아서 내거나 내 주식을 주거나. 근데 현금을 대출을 받거나 내 땅을 팔아서 내는 건 내가 3조 원 가까이 되는 매출이 나오는 이 40% 지분을 통해서 나오는 배당 수익을 가지고 다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돈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다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40% 지분이라는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절반을 뚝 떼서 줘버린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거기다 플러스 하나다. 예. 주식을 물납을 하잖아요. 예. 그럼 주식값이 떨어져요. 예.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중으로 바보 같은 불합리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권 씨라는 그 김재정 씨의 부인이 되는 사람이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지금 MB 측에서 주장하는 거죠. 그럼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다스 주식 일부는 또 청계재단에 줘버려요. 이게 가장 어쩌면 치명적인 증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갑자기 죽어버렸어. 정리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바지로 대포 통장 같은 거야. 김재정은. 이 사람이 이제 잠시 보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되게 혼란이 일어난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권영미 씨 이분이 욕심을 좀 부렸다 그러면 이명박이 이제 상황이 굉장히 이상해진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명박이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재산을 차명으로 이렇게 운영했던 정황이 이 이전에도 정말 하나 드러난 게 있더라고요. 그 현대건설이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제 막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할 때 사원복지 차원에서 950채 정도의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그 중에 600채 정도가 이제 정관계 인사들한테 불법으로 이제 뇌물처럼 분양이 됐는데 그 중에 아파트 4채가 이명박한테 분양이 됐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명박 이름이 아니라 김재정, 이상은, 이상덕 이런 이름으로 4채가 분양이 되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나중에 쌈짓돈으로 돼가지고 아파트 값이 폭등하잖아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재산을 불리는 정황도 있더라고요. 정말 MB는 돈 냄새 맡는 데는 정말 뭔가 일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상속세를 낼 생각이 있었고 내가 실소유주라면, 그러니까 소유주, 진짜 소유주라면 현금을 일단 대출 받아요. 예. 그리고 나서 상속세를 내요. 그 다음에 다스의 지배권을 유지하면 그 대출 받은 걸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배당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걸로 아예 포기하는 상태.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기업 지배권을 잃었죠. 권영미 씨, 김재정 씨 부인. 그분은 잃었고 예. 실소유주는 되찾아간 거죠. 예. 나는 김윤옥과 김재정의 사이가 어땠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사장은 이상은이었잖아요. 이명박 형. 실제로는 그 회장은, 그 회사는 자기 핏줄 이 씨가 지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김재정이 쉽게 표현하면 자기 신복 같은 거야. 자기 처남인데 말도 더럽게 잘 듣고 그중에 일부를 월급 비슷하게 주면 돼. 그리고 야, 네 명의 좀 빌려줘. 이 상태였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김재정이 생전 인터뷰를 보면은 그 친구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 사람이 이렇게 큰 회사의 사장답지 않았다고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예. 옷도 되게 허름하고 사람이 항상 피곤하고 힘들어서 지쳐있는 모습. 놀지도 않고. 그만 다 개털이라고 막. 그냥 집사지만. 하소연하고. 그러니까. 집사. 이명박이 집사. 그래서 그 지금 물납으로 상속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권영미 씨가 김윤옥을 봤을 때 굉장히 서운한 그런 거를 막 느꼈을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고, 뭐 이를테면 평상시대 관계가 이명박의 부인 김윤옥의 동생 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변변치 못해. 평상시 때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변호사나 뭐 교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변변치 못한 친구를 자기 신복처럼 부리면서 가끔씩 명의 빌려 쓰는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사. 사회적 능력은 거의 없고 이명박이 없으면 생활 유지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왜 어떤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똑똑하게 좀 출세하면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생명 유지하시는 분들 많은데 서운할 게 없지. 김재정이나 권영미 입장에서는 다
우리 김윤옥 여사가 시집 잘 가서 이명박이를 만난 덕분에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지 않냐 요 관점이었겠지. 그러니까 반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주 깜냥이 안 되는 거지. 집안에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관계가 욕심을 부려봐? 대들 수 없는. 그냥 소유권 갖고 내가 주장해봐?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당연히 처남댁이잖아. 김재정의 부인이면. 네. 처남댁? 빨리 서류 갖고 오세요. 이렇게 물론 회계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 작업을 했겠지. 네. 그런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 사실 그 김재정 씨가 죽지 않았으면 시차를 두고 이게 서서히 이게 인수인계 작업이 이루어졌을 텐데 갑자기 그렇게 되면서 실소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꼬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찾은 겁니다. 하나는 물론 큰 원칙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나가면 안 되는 큰 원칙이었고요. 실소유주 입장에서.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처남댁이 상속세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대신 내주면 이건 한 방에 콕 끼는 거고. 그렇지. 불가능하니까 자 이거를 대출을 받아 이거 만약에 대출 못 받으면 은행이 뺏어가면 끝나요. 주식이. 조금 더 들어봅시다. 권영민은 김재정하고는 또 달라요. 위치가. 김재정은 김윤호하고 직접 관계잖아. 형제 관계잖아. 권영미가 그걸 들고 튈 가능성이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보고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상 욕심을 부리면 거의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시대로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이제 틀고 튄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대출을 발생시키거나 담보를 했을 경우에 그 주식의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납을 택했다는 거고요. 주식으로 물납을 대신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하면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도 큰 불만 없어요. 나한테 해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만이 없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치밀한 보고서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간 대로 첫 번째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안 나가는 거, 두 번째는 갖고 있는 명의자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게 물납으로 택했다는 거.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간 거죠. 어마어마한 꼼수고요. 그 당시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예요. 2010년이니까 국세청에서 그 세금을 받을 때 물납을 다 받아주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게. 주식이라는 게 유동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이명박이 헛기침 한마디면 뭐든지 해줬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배권을 잃지 않는 어떤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40% 정도였으면 그때 내야 될 세금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매각하면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YTN의 특종입니다. 이것도 단독이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단독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이명박이가 나 다스 주인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려 올 것 같아. 밖으로도 이렇게 무너졌어요 지금. 다스의 말단 여직원이 사장한테 직접 결제를 받았다. 이런 보도도 지금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여직원이 사장한테 직접 결제를 받았다는 거죠. 네. 원래 보고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평상시에 정상적인 업무 프로세스에서는 이 과장, 부장, 이사 이렇게 다 결제를 받다가 이상하게 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결제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 최동영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경리 팀장이에요. 예. 팀장을 패스하고 말단 직원이 직접 받아. 예. 그런 것 같은데 뭔가 확실하게 딱 집어서 말을 못했다 이거죠. 그 당시 현금 상황에. 출납 받을 예, 때만 그렇게 했다고 하죠. 예. 아무리 그래도 120억이라는 돈을 제조업에서 120억이라는 돈은 은행에서 다루는 120억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 경리팀에서 그 현금 출납을 하는 120억이 당시에는 90억에서 110억이 됐고 110억이 이자가 붙여서 120억이 된 거니까 한 대략 85억에서 90억 정도를 이게 빼돌렸다는 건데 제조업장에서 그런 돈을 막내 격리 직원이 알아서 이렇게 남몰래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사실. 우리가 이 언론에서 막내 격리 직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정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격리 직원은 막내 격리 직원이 아니에요. 실소유주와 아주 끈끈한 관계로 이렇게 맺어져 있어요. 아니 이게 다른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자, 정황을 봐야 돼요. 지금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8, 90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결제 라인을 거치지 않고. 두 번째, 이 돈을 분산 투자하기 위해서 명의를 거래처 직원들 가족의 명의를 빌립니다. 그런데 거래처 직원이 자기 가족 명의를 빌려주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막내 격리 여직원 쫄다고 하나의 말을 믿고 해줬을까요? 아니에요. 더 윗선의 얘기를 들었던지 아니면 이 사람이 막내 격리 직원이 아닌 거예요. 실제 역할은. 그러니까 굉장히 측근이었겠죠. 굉장한 측근이었고요. 이 측근이 실제로는 격리 차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다 있었지만도 불구하고 이 다스라는 회사의 돈 흐름에 대해서는 꽉 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소유주 바로 밑에라고 보면 되죠. 이상은 씨보다도 높아요, 위치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막내 격리 직원이 아니라 실소유주의 대리인이라고 봐야 돼요. 굉장히 이거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거 그냥 막내 격리 직원이라면 우리가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0억 뭐 행방을 찾다가 뭐 이걸 횡령했네 뭐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횡령은 없었지. 그렇죠. 처음부터 횡령은 없었지. 이 사람이 횡령한 걸로 하고 그냥 퉁치고 그냥 가버린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 계속다니죠.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측근이겠어요. 뭐 그런 측면도 봐야 되는 거고.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전을 직접 다루는, 그러니까 수기장부를 쓰기는 해야 되니까 뭔가 누군가는 그걸 총 관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정리해준 사람이. 수기장부를 쓰면서 거기에 내밀하게 알고 있는 그 부분. 진짜 중요한 건 다스의 120억이 횡령한 자금이란 말이에요. 주식회사 공적 기업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익금들을 빼돌려가지고 횡령한 사건이에요. 요거를 격리 담당 직원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사장과 또는 이명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가능성. MBC, MBN, 뭐 YTN, 연합 어디 할 것 없이 지금 아마 조선동화 정도가 이런 단독을 안 내는 것 같고요. 웬만한 언론사들은 다 지면 매체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단독을 내고 있습니다. 봐, 이게 무섭다니까요. 수사기관이 비밀리 해봐야 언론사 몇 명 달라붙어가지고 파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정권이나 이런 비리는 언론사가 수사하는 거예요. 우리 박근혜 탄핵 때 봤잖아요. 언론사가 의혹 제기하면 검찰이 거기서 파주는. 자, 다음에 이명박 측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나왔느냐. 다스는 이명박 형과 처남의 소유지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 이게 참 웃긴 것 같아요. 이명박은 직접 만나면 다스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려가면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 MB 측이라고 하는 누군가 살아있는 인간이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녹음 파일에다가 아이폰에 기계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닐 텐데. 그리고 이 사람이 이상은과 처남이 소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처남은 김재정 이야기하는 거예요? MB 측이라고 하면 일단 최근에 이명박 관련해가지고 대언론에게 메시지 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동관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고 이동관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먹구구로 대응하겠어요? 저번에 이명박이 현충을 간 거 보니까 끌고 다니는 무리가 어마어마하더만. 내가 솔직히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저기다 폭탄 하나 터뜨리면 적폐청산 끝나겠네 할 정도였다니까. 그 정도니까 그런 이명박의 직접적인 논현동의 사저에서 누가 대언론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명박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를 막고 이러는 건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가지고 아마 이동관 측 또는 뭐 등등의 그런 측근들이 아마 언론을 대응할 거라고 보고 언론사 같은 데서 궁금하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면 관련 없는 사람도 그냥 툭 치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이 연합뉴스의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웃겼어요. 그리고 의문이 하나 더 들었습니다. 이 관계자가 그 다스 전 직원 등이 한 진술에 의해서 MB가 소유하고 있다. 다스는 이렇게 한 진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다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걸 본인은 잘 안다는 얘기네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동관이든 아니면 MB 본인이든 그 주위에 있는 누구 측근이든 그럼 현재 언론과 검찰에 진술한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최소한 근무 연수라도 1년이라도 더 많아야죠. 그렇죠. 외부자잖아요. 운전하셨다는 분, 김종백 씨 같은 경우는 18년을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또 18년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얼마만큼 이게 언론 플레이, 오로지 언론 플레이로 거짓말을 하는 거냐 하면 사실은 그 깊숙한 얘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겪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언론에다가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은 다스에 대해서 잘 몰라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잘 알아. 이거는 굉장히 큰 모순이 있고요. 이건 100% 거짓말이라고 확실합니다. 이거. 여기 왜 그 이야기 그 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한 정호영 전 BBK 특검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왜 다시 이 사건을 꺼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새끼들이 웃기는 게 노무현 대통령을 또 끌고 들어가요. 그 와중에도. 이명박 당선자 시절의 이야기거든요. 실세가 이명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당선자면 이미 당선자가 12월 달에 당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당선자 위치가 되는 순간 기존의 대통령은 사실은 종이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 해주기 위해서 그냥 정리하는 단계지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노무현 대통령으로 또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명박의 최근의 대응과 이 단독들이 묶어보면 특정이 되는 거예요. 왜 다스를 나한테 묻냐고 묻잖아요. 자기 친인척 관계가 있기는 해. 근데
왜 다스의 법인카드를 갖고 골프장 가고 비행기 타고 그러세요? 이명박으로? 법인카드를 쓰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명박이 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 예. 나머지 다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이명박이 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데 누군가는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거네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를 둘러봐도 딱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명박은 지금 검찰도 감 잡았다고 했잖아요. 감 잡았어 해서 압수수색 들어갔고 이제 어쩌면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전 대통령이라 그래서 한 방 제대로 한번 터뜨리려 그러면 논현동 집을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의 죄의 질이 나쁘고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 근데 정말 부담스럽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압수수색은 거의 못할 것 같고 이명박을 이제 이렇게 차근 데이터가 쌓이고 국민적인 분노랄까 저항감이랄까 의구심이 쌓이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게 되죠. 출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서야 정말 헬리콥터가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 헬기가 뜰 수가 없는 게 참 아쉽습니다. 너무 구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드론도 못 띄워. TBC의 단독입니다.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이라고 있죠.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이 사람이 다스의 최대 주주였어. 예, 최대 주주였어요. 이건 낙검수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상속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부인이. 근데 이게 정말 이례적으로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는 거예요. 몰랍으로 했죠. 예. 지금 그게 주식 찾기 운동과 그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그때 당시에 다스 상속세 문건을 JTBC가 입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김경률 회계사의 말입니다. 권영미 씨가 아닌 사람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김재정의 부인 이름이 권영미예요. 권영미 씨가 아닌 사람이면서 다스에 지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거다. 내가 어떤 회사에 이 회사 40% 대주주예요. 이 회사는 연간 매출이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회사예요. 그 회사의 지분을 40%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를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현금을 대출을 받아서 내는 방법도 있고 내 재산을 팔아서 내거나 내 주식을 주거나. 근데 현금을 대출을 받거나 내 땅을 팔아서 내는 건 내가 3조 원 가까이 되는 매출이 나오는 이 40% 지분을 통해서 나오는 배당 수익을 가지고 다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돈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다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40% 지분이라는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절반을 뚝 떼서 줘버린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거기다 플러스 하나다. 예. 주식을 물납을 하잖아요. 예. 그럼 주식값이 떨어져요. 예.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중으로 바보같이 불합리한 됐다. 요거를 단독으로 냈습니다. 이것도 증거네. 그렇죠. 이명박이 실소유주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죠. 이건 두 가지예요. 음. 실소유주 아니면 접대. 두 가지거든요. 접대. 아니 그렇잖아요. 남의 회사 법인카드를 쓰는 거는 접대 아니면 회사 관계자니까 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고 접대라고 우기면은 왜 접대를 받았느냐를 파고 들어가면 또 더 아파요. 그럼 대접이라고 하죠. 절대 대접. 대접. 근데 뭐 아들 회사라서 이번 주에 부모님을 아니 아들이 소유주는 아니잖아요. 아들이 그중에 직원이었던 것 뿐인데. 월급 그 당시에 주자? 직원. 아, 근데 지금은 그룹사의 중국 지사들의 사장으로 돼 있고 회계 담당 책임자로 돼 있고 거의 실소유주가 됐거든요. 아들이. 그 다스의 총무차장 인터뷰를 보면은 이명박은 기독교인이잖아요. 네. 개신교인. 음. 근데 꼭 명절에 내려온다는 거야. 예. 총무차장 이런 사람들은 좀 쉬고 싶은데 차례도 지내야 되는데. 이명박은 차례를 안 지내니까 아, 골프 치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전에 대통령직에서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이 평창으로 이명박하고 이명박 부인이 평창으로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그 당시에도 헬리콥터를 타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헬기가 실어고 와가지고 딱 내려주면 전체 골프장을 전선에서 딱 치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퇴임 이후에도 누리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기무사의 테니스장도 들락날락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예. 자, 그게 MBN의 단독인데요. 이 정도면 약하죠. 약해?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명박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오늘은 이명박 다스 관련해서 다스 관계자의 집을 압수수색을 시작했어요. 이명박 수사 언제 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이명박이 포토라인에 쓸 날짜가 사실 며칠 안 남은 걸로 보여요. 막 마구잡이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압수수색은 자신들 리스크가 완벽하다고 느낄 때 하는 거예요, 검찰이. 어차피 급습 이런 개념으로 하는 압수수색이 아니고 다 예상된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자체가 주는 사회적 메시지는 우리 이제부터 제대로 수사 시작한다예요. 예.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단 말이에요.
이번 압수수색 건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요. 이게 10년 전 자료예요. 그리고 그 전직 관계자가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하나 제보가 있었고요. 이런 자료 있습니다. 압수수색하세요. 제보해서 압수수색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법정에서 증거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에요. 이게 도망갈까봐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법정에서 이거는 제대로 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판사한테 내놓기 위한 절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이제 그거잖아요. 감 잡았어 이거. 감 잡은 상태의 신호탄이라니까. 뭐 어쨌든 간에 압수수색은. 예, 그래서 제보를 했고 그러면 압수수색 들어가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압수수색 들어간 거예요. 아, 근데 10년 동안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것도. 기회만 보고 있던 거죠. 일종의 보험 증서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한. 이제 그러면은 MB는 이제 박근혜 곁으로 가는 건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권 씨라는 그 김대정 씨의 부인이 되는 사람이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지금 MB 측에서 주장하는 거죠. 그럼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다스 주식 일부는 또 청계재단에 줘버려요. 이게 가장 어쩌면 치명적인 증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갑자기 죽어버렸어. 정리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바지로 대포 통장 같은 거야. 김대정은. 이 사람이 이제 잠시 보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되게 혼란이 일어난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권영미 씨 이분이 욕심을 좀 부렸다 그러면 이명박이 이제 상황이 굉장히 이상해진 상태까지 가버리죠. 그런데 이 이명박이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재산을 차명으로 이렇게 운영했던 정황이 이 이전에도 정말 하나 드러난 게 있더라고요. 그 현대건설이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제 막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할 때 사원복지 차원에서 950채 정도의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그 중에 600채 정도가 이제 정관계 인사들한테 불법으로 이제 뇌물처럼 분양이 됐는데 그 중에 아파트 4채가 이명박한테 분양이 됐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명박 이름이 아니라 김재정, 이상은, 이상덕 이런 이름으로 4채가 분양이 되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나중에 쌈돈으로 돼가지고 아파트 값이 폭등하잖아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재산을 불리는 정황도 있더라고요. 정말 MB는 돈 냄새 맡는 데는 정말인가요? 5045.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교정시설이 너무 범털들만.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독방을 또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명박을 홍거방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홍거방에 넣고 싶다. 홍거방에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박근혜하고 같이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 사람 그래도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 두 전직 대통령을 정확한 재판을 위해서 좀 건강은 좀 지켜줘야 돼요. 양서류와 포유류는 좀 구분해서. 그래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가다놔야죠. 그래야지 그거 확실히 처벌이 되지. 박근혜는 조류 아니었어요? 조류와 설치류. 여러 가지 보도가 저는 이런 흐름을 봅니다. 제가 방송으로도 여러 번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무슨 이슈에 대해서 경찰, 검찰이 수사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박근혜도 사실은 언론들이 뚝이 터지면서 무너진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잘 뉴스를 한번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한 채널이나 이런 보도 채널을 다 보기 때문에 제목이라도 봐야 돼요. 보기 때문에 느끼는 게 이명박 다스에 대한 언론의 뚝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각 언론사들마다 거기에 단독을 붙이면서 막 내고 있어요. 지금 UAE 문제하고 네. 다스 문제가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쪽 단독을 치고 나오잖아요. 그럼 한쪽에 또 단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5개에서 10개 사이의 대형 언론사들이 그 단독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명박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명박은 언론과의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보도 중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채널의 단독 한번 보겠습니다. MBN 이명박이 골프장, 항공권 모두 다스 법인카드로 결제.